오늘도 바이브 코딩을 합니다. 커서를 열고 AI가 이제 하란 대로 진행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발해도 되나? 나 정도 지식으로 아니면 나 정도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바이브 코딩을 진심으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공감해본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럼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당연히 되죠. 그럼 혹시 범죄인가요? 오히려 그렇게 망설이면서 시작하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바이브 코딩은 일단 무조건 부딪혀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에 조회수가 무려 2300회 정도나 나왔습니다. 구독자도 거의 2배 정도 늘었는데 진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독자님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바이브 코딩의 구조나 설계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했는데 그게 궁금하다고 해주신 댓글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조나 설계에 대한 감각을 기르거나 아니면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공유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호다닥 만들어가지고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구조에 대한 설계와 감각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AI를 어느 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장 곡선이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 이렇게 딱 있다라고 하는 영역은 좀 아니어가지고 제가 감히 저 같은 이제 학고가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진짜 밥 먹고 바이브 코딩만 거의 반년 넘게 해본 사람으로서 저희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I를 저희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진짜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는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과외로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과외 선생님들은 GPT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클로드를 뭐 주로 쓰긴 해가지고 클로드가 저희 과외 선생님이긴 한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된 척 연기도 안 해도 되고, 비용도 뭐 그래도 과외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편이죠. 심지어 24시간 동안 항시 대기 중입니다. 이게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계에 대한 감각을 익혔냐면, 일단 프로젝트를 MVP 단계 정도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AI를 믿고 코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역으로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Next.js로 사주 웹 서비스를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일단 클로드나 커서 에이전트가 하란 대로 쭉 오케이를 해봅니다. 그리고 얼추 기능이 구현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집요하게 AI한테 물어봅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줘.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왜 이 구조로 짠 거야? 아니면 이 프로젝트보다 더 효율적으로 구조를 짤 수 있나?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기술 스택으로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어? 비교 분석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제 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를 엄청 자세히 하겠다 라는 식으로 AI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요. 특히 현재 프로젝트 구조를 공부를 할 때 보통 폴더 구조가 설계 구조랑 되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폴더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각 폴더가 어떤 존재 의미인지, 그리고 각 폴더 안에 존재하는 코드들은 또 어떤 의미고, 그 코드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 이 코드는 어디에서 쓰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어떤 한 기사에서 AI 코딩으로 인해서 GitHub에 중복되는 코드의 양이 뭐 몇 년 사이에 몇 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코딩을 손으로 해야 되는 시대였죠. 뭐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땐 이제 코딩 그 자체가 시간이 소요된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의 코드를 짜서 효율을 좋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회사 탕비실에 빗자루가 있으면은 보통 뭐 1개 내지 2개 정도 있는 게 국룰이잖아요. 뭐 좀 큰 회사면 모르겠지만, 뭐 아무리 큰 회사라 하더라도 탕비실에 빗자루가 이제 사원 수만큼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돈적으로도 낭비고, 공간적으로도 탕비실에 빗자루 한 몇만 개, 대기업 기준으로 뭐 몇만 개, 아니면 뭐 중소기업이어도 한 몇십 개 있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AI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코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효율을 따지는 것보다 그냥 이제 딸깍의 시대죠. 딸깍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더 효율이 좋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코드에 대한 설계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탕비실에 빗자루가 몇 자루가 있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이제 만약에 뭐 사무실 청소하거나 할 때, 아 내가 뭐 이거 청소할 때는 빗자루 가지러 어디에 가야 돼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튼 결론은 많이 도전해보고 많이 질문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전공 지식을 알면 도움이 엄청 많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께서 나는 컴퓨터에 대한 전공 지식을 배운 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일단 무엇이든지 돌아가게 먼저 만들어 두고 역으로 돌아오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돌아가게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돌아갈까를 고민해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구조든 어떤 설계든 그거를 이제 가장 빠르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부터 배우려고 하면 진짜 끝이 없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기본이라는 거 자체도,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엄청 그 모든 과정을 다 섭렵한 전문가가 그거에 대한 이제 정수를 우려낸 거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이 우려낸 그 정수를 이해한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경험하셨겠지만 교과서가 쉬워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제 역공학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 번씩 돌아가는 거를 이제 완성된 작품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역으로 이게 왜 이런 구조고 이런 원리인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AI 시대에 빠르게 공부하는 데 더 유리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제가 경험을 하면서 내린 꿀팁 같은 건데,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되게 많은 고수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코딩이나 바이브 코딩 쌉고수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답글 달아드리고 제 생각도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또 다른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브 코더 루피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